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연인이 1회 연장한 이유가 장윤이 기억상실증 걸렸다가 기억을 되찾아야 해서였나봐요. 황진영 작가님 전작인 역적, 백석을 훔친 도적에서도 홍길동이 기억상실증에 걸렸었는데 이장현도 남주라면 한 번쯤 걸린다는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으신지 식구에 끝나기 전에 반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기억을 되찾긴 하더라고요. 장현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반지를 끝내 붙잡고 있었습니다. 길체가 준 반지는 길체를 의미하는 것이니 반지를 떨어뜨린다는 건 간신히 잡은 길체의 손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렇기에 반지를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고 다시는 길체와 헤어지지 않겠다는 경각심을 느껴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현의 기억상실증 덕분에 유교남 장현 모습도 보고 길체도 가장 행복한 순간을 누렸다고 했으니 기억상실증 같은 건 그냥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장현이 떨어뜨린 반지를 길체가 발견해서 보관했고 그 반지가 다시 장현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이 안 헤어진다는 복선 아니겠어요? 아무리 소현세자와 세자빈이 죽은 후 인조가 세자를 따르던 역관 이장현을 잡으라고 안달을 해도 길체 장현은 해피엔딩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현세자가 사망하기 전 장현에게 남긴 서한의 내용을 예상해보고 20회 예고편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9회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연인 19회에서 최명길과 김상훈의 대화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최명길은 목숨을 걸고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1등 공신입니다. 주로 무인들이 주도한 반정에서 문신인 최명길은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임금이 아들을 정적으로 생각하며 겁에 질려서 결국 내치고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을 볼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정말로 강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을 것 같아요. 또한 실제로 김상훈과 최명길은 척화와 주화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지만 함께 심양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 서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김상훈이 최명길에게 먼저 화해의 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양대의 우정을 찾고 백년의 의심이 풀리는구려. 아침과 저녁이 바뀐다 해도 우도가 아래 옷을 바꿔 입으랴 였고 이에 최명길이 화답하길 그대 마음 돌 같아서 끝내 바꾸기 어렵고 나의 마음은 둥근 고리 같아 경우에 따라 돈다네. 끓는 물도 얼음장도 다 같은 물이요 털옷이나 삼배옷이나 옷 아닌 것 없나니 라며 두 사람이 방법은 달랐으나 조선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같았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연인 19회에서 김상훈이 최명길 손을 잡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무섭다고 말하는 장면이 시청자들이 인조에게 느끼는 감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한편 길체를 그렇게 싫어하던 량음은 길체가 장현을 구해주자 길체를 인정해주며 장현의 신을 정리하면서 길체의 신도 함께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마 보통 때의 량음이었다면 장현의 신은 정리하고 길체의 신은 그냥 두거나 어딘가 숨겨버리거나 했겠죠. 길체가 장현이한테 막 먹여주는 걸 본 량음의 표정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랄까? 여동생이 친오빠 연애하는 걸 목격한 그런 표정 같았어요. 연인 19회에서는 장현의 과거도 일부 밝혀졌는데요. 어린 장현은 데리고 있던 삼도라는 종에게 휘파람을 잘 분다며 량음이라는 애칭을 지어줬습니다. 삼도에 대한 마음을 키우던 장현의 누이는 삼도가 웃으면 꽃피는 소리가 들린다 말했고 장현은 누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며 들었던 꽃피는 소리를 길체를 처음 봤을 때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꽃피는 소리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현 누이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삼도는 장철의 매질에 끝내 사망했고 숨이 끊어져 가던 순간 도련님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장현의 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래서 장현은 학대받던 노비를 구해주고 량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후 량음이 재미나게 살 수 있도록 도우며 죽은 삼도를 애도했던 것 같아요. 또한 어떤 경우에도 살고자 하는 길체를 보며 누이의 죽음으로 받았던 상처를 치유받았겠죠.
한편 세자비는 길채가 이혼을 당하고 어렵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상궁을 통해 길채에게 폐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상궁은 길채에게 이장현과 왕래하는지 물었는데요. 아마 세자빈이 세자가 장현에게 쓴 서한을 발견한 후 세자의 서한을 전달하고자 길채에게 이장현의 행방을 물어보라 지시한 것 같아요. 전 세자빈이 길채에게 원손을 구한 값이라며 준 폐물이 추후 길채를 압박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자빈이 보낸 상궁은 세자빈 마마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니 폐물을 꼭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생활이 궁궁한데 그 폐물을 팔아야 먹고 사는데 그걸 간직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자빈의 상궁이 소용 조씨에게 뇌물을 받거나 협박을 당해 길채가 세자빈의 명으로 사병을 키우기 위해 군자금으로 폐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게 하기 위해 폐물을 전달하고 그걸 보관하라고 한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냥 그 폐물로 나중에 장현과 길채가 조선을 떠나 행복하게 살게 되면 너무 좋고요. 세자가 삶의 끝자락에서 잠깐 정신을 차린 후 쓴 서한은 장현에게 남긴 것이었고 그 서한은 장현 이 이의를 당부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자네뿐이네 라고 시작되었습니다. 세자가 장현에게 당부한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포로들입니다. 세자는 인조 때문에 포로들을 조선에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 세자는 장현에게 자신을 대신해 포로들을 꼭 조선에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또는 자신이 포로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장현 너만은 지켜주고 싶다며 조선인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세자는 장현에게 세자의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인조는 소현세자가 죽은 후 원손이 아니라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소현세자의 세 아들들을 모두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적장자가 아닌 복림대군이 세자가 되었으니 복림대군의 정통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소현세자의 후손들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인조의 숙청이었죠. 소현세자는 죽기 전 원손이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장현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서한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 각하는 장현의 행방을 쫓기 위해 분장을 하고 용골대를 따라 직접 조선으로 왔습니다. 실제로 용골대는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사망한 후 한때 원손이었던 소현세자의 첫째 아들 이석철을 자신이 데려다 기르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인 19회에서 용골대가 조선에 온 이유는 소현세자의 아들을 자신이 키우겠다는 말을 인조에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 용골대와 각하는 역관으로 이장현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19회까지만 해도 궁에서는 장현을 구양천으로 생각하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청에서 이장현과 함께 있었던 자가 용모 파기를 보고 이자는 구양천이 아니라 이장현이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때마침 인조는 소현세자와 심양에 함께 있던 역관들을 찾아 제거하여 영모의 무리를 말살하라고 지시를 했으니 만약 이장현이 궁에 들어가게 된다면 인조는 이장현을 죽이려 할 테고 각하는 이장현을 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겠죠. 그냥 이대로 장현과 길채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데 20회 예고를 보니 장현이 궁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장현은 무슨 생각으로 피하지 않고 궁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 각하가 장현과 길채를 돕고 두 사람의 사랑을 빌어주는 캐릭터가 될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또한 장현과 우주에서 연이 있었던 닝구칠이 내사옥에 끌려온 장현의 머리를 가짜로 내리치고 길채의 짐에서 피가 묻은 옷가지를 발견했지만 모른 척 해주는 듯 장현을 돕고 있고 장현이 청에서 도망치게 도와준 우주 기색 명랑이가 장현과 길채가 숨을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주며 은혜를 갚는 걸 보면 그동안 장현이 도왔던 포로들이 장현을 돕게 되는 엔딩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장현과 길채가 있는 곳이 명랑이 김자점에게 부탁해 마련한 거처라는 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김자점은 소영조씨 측 사람이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